경남 지역 개간지는 최다 신문 판매량, 도내 제일의 영향력을 가진 신문 은개북. 종이신문 독자 수는 날로 줄어들 것 같고 보통에서 지역 언론 기사는 배제되기 일수 결수. 답답한 마음에 소발을 하다 홀로 독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기자들이 나섰습니다. 본격 애걸복걸 방송 경남신문에 댓글 주십시오. 많이 힘든가 보네.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경남의 이슈, 경남의 기사와 관련해 독자님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싶어 안달난 댓글 접수의 진행을 맡은 사연차 기자 안대훈입니다. 다시 할까? 다시 할까? 정치부 다시. 말이 안 나와요. 자 끊고 다시. 언제나 경남의 이슈, 경남신문의 기사와 관련해 독자님들의 댓글을 기다리고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싶어하는 댓글 접수의 진행을 맡은 사연차 기자 안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힘겹네 아주. 자, 그럼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오늘도 어김없이 댓글 네. 접수에 출연이 아니라 네. 어김없이 출연해 주신 영원한 고정 패널 선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신문의 5년차 기자, 막말보도 전문 기자, 오타 전문 기자 도영진 기자라고 합니다. 오타 전문기가 오타를 많이 낸다는 건가? 그렇죠. 네.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네. 저번 편 나가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 저희 역대 그 방송편 중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정말? 달려가지고 네. 제가 단계 한 10개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 답글 댓글이 한 10개 정도 되고 댓글이요? 달린 댓글이 근데 한 15개 정도. 15개. 네, 오. 달렸죠.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댓글이 마스크빨이네 잘생겼다. 네, 저 부산에 있는 KNN 강소라 기자가 달았던데. 중요한 거는 네. 그 잘생겼다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달았다. 아, 모르는 사람이 단 게 아니라. 선배님 두 분도 다음에 그 나오면은 좀 지인들한테 댓글 좀 달라고. 이 저인망식 홍보가 좀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막 그 카톡을 통해서 막 뿌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예. 제가 한 200명한테 보냈는데 그날 얘기하지 조회수가 마세요. 네. 우리 조회수가 들통나. 네. 거의 조회수하고 흡사했습니다. 네. 다음은 그 지난번 총선편에 이어서 오늘도 출연해주신 정치부의 쌍두마차. 와, 좋다. 진보한 표현이긴 한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요즘 아주 그 정치면 기사를 보면은 아주 두 분이서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힘있게 끌고 가신다 지금. 평가해 네. 주시니 아, 감사합니다. 네. 신기하네요. 예. 거의 경남신문을 먹여 살리고 있다. 마차가 완전 먹여 살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네. 우리 기자들이 그렇죠. 제가 먹여 살렸습니다. 전 회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이건 잘랐어요.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 경남신문 13년차 정치부 기자 김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신문 9년차 기자, 정치부를 이끌고 있는 아, 지혜 네.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에게 선거란 어떤 것 같습니까? 한 줄로 딱 말씀하시면. 선거랑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 선거란? 선배님은. 예. 선거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회로 멈추는 그러면 선거로 이행시 선거야 빨리 끝나라. 땡. 되겠다. 선. 그래. 생각하지 말고 예. 선. 선생님 거. 고마해서. 다 지금 우리 대본에 없는 거 하고 있잖아요. 예, 원래 대본에 있는 것만 해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네. 안 그래도 대본도 너무 길어서 어차피 길게 할 거. 이거 대본 보다가 아까 잠들 뻔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거. 네. 네. 선배님 그 또 선거 저희 총선 기획보도 관련해서 이렇게 또 홍보하실 게 있다고. 네, 저희 경남신문이 21대 총선을 이제 10여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좀 이끌고 또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은 유권자들의 질문, 제안 같은 걸 받고 있거든요. 저희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질문이나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서 지면에 보도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준비해 오셨네요. 네. 한 번도 안 버벅거리고 다 쫙. 지난번에 많이 버벅거리셨는데. 응답하라 2020. 그래서 그거 안 했잖아. 네. 얼마든지 응답해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댓글 댓글이 아니라 이메일하고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이메일 주소는 여기 손에. 싫어한다. 그게 문제입니다. 뭔 상관다. 편집하기 귀찮거든요. 여기에 계속 이메일이 떠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밤 9시를 향하고 있는 시점이네요. 네. 네. 이번엔 정말 다른 잡설 없이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많이 떠들었고 그럼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 동안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이 4월 2일이니까 한 5일 정도 지났네요. 네. 그 결과 뭐 경남 16개 선거구에 모두 총 74명, 74명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했고요. 오늘 하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현재의 경남의 총선 대진표가 결정되기까지 당연히 각 당에서는 공천을 했을 거죠. 그렇죠. 그 안에서 뭐 내부 경선도 했을 거고 네. 전략 공천도 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이 과정에서 거대 양당에서 이번에는 뭐 개혁 공천, 뭐 혁신 공천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경남만 이렇게 봤을 때 과연 개혁 공천이 맞냐? 아니면은 개혁 공천이 아니라 이런 그게 뭐? 개천, 개천? 개천. 뭐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말대로 뭐 네. 막천. 이거 저도 조금 질문에 없는 즉각적인 질문을 드린다면은 벌써부터 긴장되네요. 개혁 공천하면은 네.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눈빛이 방금 이렇게 살짝 들리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야, 그동안 그 현역들이 갖고 있던 그런 프리미엄들을 다 내려놓고 네, 원점에서 이제 정치 신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네, 정말 뭐 납득할 수 있는 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그렇죠.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결과대로 네, 이렇게 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고 네. 정말 딱 필요한 이렇게 되는 거 준비 안 했습니다 저. 선배님은 공천 심사를 할 후보분들을 모집하고요. 네. 인재 영입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 인재 풀을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네, 그리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선을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수준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뭐 스펙 네. 같은 거 그리고 완전히 자기 편에 있던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인재 영입을 하려면 정말 문을 활짝 열어놓고 뭐 이쪽 저쪽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 인재 풀을 확보한 다음에 거기서 정말 자기 정당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엄선해서 하는 게 우선돼야 된다고 봐요. 역시 정치부이죠. 네. 그러니까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제 건 말하지 마세요. 갑자기 부끄럽네요. 네. 아니 네. 선배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도꼭지라고 친다면은 네. 그 좋은 수도꼭지를 써야 된다고 좋은 물이 나오게끔 선배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네. 네. 그 비유를 하자면 네. 비유를 하자면 선배님은 이제 그 받아오는 물을 뭐 낙동강에서도 받아오고 저서도 받아오고 그러니까 한 곳에만 받아오지 말고 뭐 그렇게 하자는 의미가 같은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얹어서 선배님 진짜 비유가 저렴한데 되게 좀 이해하기 쉽네요. 쭉 들어와요. 네. 개혁 저는 뭐 네. 도영진 기자와 김희진 선배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100% 공감합니다. 정청합니다. 역시 정치부 기자답게 정무적인 감각이 네. 뛰어나신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렇죠. 그 쌍두마차 중에 마차. 정치부에 온 지 1년도 안 된. 정치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쨌든 인재 영입의 풀 자체를 넓혀가지고 좋은 공천 시스템 하에서 사람을 뽑는 건데 저는 조금 더 눈에 확 띄게 드러나는 게 결국은 인적 쇄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국회의원을 오래오래 하면서 물론 좋은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래오래 하면서 딱히 좋은 일을 뭘 했는지 모르겠는 분들도 있듯이 고인물. 네. 물이 고인물 썩듯이 네. 그러니까 좀 더 참신하고 음. 나아가서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면 현역 의원들이 본인들이 앞에 공약했던 거를 얼마만큼 지켰냐를 한번 짚어보면은 조금 충분히 물갈이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번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이렇게 자료를 내듯이 2월 7일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낸 20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분석 이렇게 자료를 보면요. 네. 지역구 국회의원 그 부분 길어서 빼고 이야. 국정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네가 했지 그냥. 그 국정, 네. 지역, 입법, 재정 등 유형별 총 7,600여 개의 공약을 내걸고 국회에 입성한 20대 국회의원 이행 공약은 3,500여 개였다고 하고요. 전체 공약 이행률은 46.8%.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됐던 거죠. 네. 네, 2개 중에 1개는 안 한 거. 아 그렇죠. 네. 지역별로는 경남 지역 13명 국회의원의 공약이 30.6%, 이행률이 30%밖에 안 됐던 거였죠. 아. 10개 공약을 내걸었는데 한 건 3개밖에 없고. 그렇죠. 네. 그 이행률의 비율이 네. 충남, 그 시도별로 지역별로도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뽑아놨는데 그 중에서 충남에 있는 의원들이 25.8%로 네. 이 충남 지역구 의원들을 빼면은 25.93%. 25.93%네요. 네. 네. 그 네. 의원들을 빼면은 경남에 있던 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거의 꼴찌다. 네, 꼴찌다. 네. 근데 이번에 총선에 출마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살아남아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네. 나온 뭐 9명 있잖아요. 네네네. 그들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20.2%여가지고 경남 수준보다 더 낮다. 이 정도면 좀 많이 갈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잘 갈았나? 지금 경남에 원래 선거구가 16개니까 그렇죠. 네. 총선 현역 의원 16명이어야 되는데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창녕 지역구 의원이었던 엄영수 의원이 이제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의원직을 상실했잖아요. 네. 지금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거기. 네, 좋은 선배님을 동문을 네. 두고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여담인데 그 아까 엄영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엄영수 의원이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안 계시자 없잖아요. 네. 없고 이제 그 자리를 예전에 현역 의원이었던 조혜진 의원이 네, 다시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네. 그 두 분이 또 동갑에다가 같은 고등학교에 같은 기수예요. 아, 밀양고등학교 저랑 같은 동문이신데 그거는데 당시에 그렇게 유명했대요. 두 분이. 이과 문과에서 1등, 2등을 어. 하다가 서로 근데 좀 이게 소문이 와전되다 보니까 서로 1, 2등을 다퉜다 그게 이렇게 많이 와전됐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해보면은 아니다 나는 문과에서 1등이었고 네. 이쪽은 또 난 이과에서 1등이었다 어. 서로 자기가 1등이었다 그럼 도영진 기자는 몇 등이었어요? 저 한 100에서 200 사이 정도 그러면 의원 아. 되겠네요. 아무튼 그분 빠지고 15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이 11명이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3명이고 정의당이 1명인데 이 중에서 현역 의원들 중에서 이제 다시 공천을 받아서 이번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 박완수, 윤한홍, 박대출, 정점심, 윤영석, 강석진 등 6명이고요. 오, 네. 예, 5분은 안 나오는데 한 2분 여상규, 김성찬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그렇죠. 네. 김한표, 김재경, 이주영 의원은 컷오프 네. 한마디로 공천에서 나가리. 탈락. 네. 네. 아 나가리라는 표현. 공천 배제라고. 네. 공천 배제. 아 정제된 표현.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 저렴한 것 같아. 네. 아, 원래 진행자가 이런 거를 잡아줘야 네. 되는데 네. 늘 출연하신 분들이 잡아주고 그렇죠. 나가리가 먹고 나가리가. 네. 나가리 되고 싶으세요. 짜지 마세요. 네.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해갑이 이제 민홍철 의원하고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 두 명의 현역 의원이 이번에도 공천을 받아서 나왔고 그 양산 의뢰. 을에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이 헷갈려요, 계속. 서영수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렇죠. 네.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 창원 성산에 이제 여영구 의원이 그대로 현역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이게 각 둘 다 거대 양당 둘 다 공천 과정에서 시끌하지 않았던 곳이 없지 않습니까? 자본이 많았다. 네. 이게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네. 뭐 죽어라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여당부터 보면은 민주당이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는데 뭐 가령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총선 승리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힘을 몰아주듯이 표창원하고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도 했고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경남에서 이게 살짝 뭐 이상한 기류를 좀 느꼈습니다. 왜냐면 김해을의 김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저는 봤을 때 이분이 그 예수님이 아닌가. 아니, 갑자기. 예, 아니, 공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컷오프가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예, 결과가 나왔는데 어느 순간 봤는데 이분이 갑자기 다시 부활했군요. 예, 경선을 네. 해가지고 붙어서 공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사한 지 20여일 만에 부활했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부활 스토리에 뭐가 있었는지를 조금
일단 그 김해을 김정호 후보 공천이 도내 16개 지역구 민주당 네. 그 네. 후보 공천이 제일 늦게 발표했어요. 어. 3월 10일. 네. 제가 불과 며칠 안 됐네요. 네. 네. 그때 기찬수 전 병무청장하고 경선을 해서 겨우겨우 승리를 해서 네. 기사회생을 했다고 제가 기사도 쓰긴 했는데 네. 처음에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을 대대적으로 물갈이하겠다 한 20% 정도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뭐 의정 활동이 어땠는지, 당의 기여도는 어땠는지, 뭐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했는지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심사를 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하위 20%에 든 거예요, 김정호 아. 의원이. 근데 그렇다 보니까 컷오프가 됐고 컷오프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기사도 이제 나왔었죠. 네, 그때. 그래서 이제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됐으니까 전략 공천 지역이다 김해을 의원이 어. 발표까지 했는데 네. 지역에 있는 이제 당원들이 김정호를 컷오프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안 된다. 경선 기회를 줘라. 어. 요구를 두 차례나 기자회견 통해서 해가지고 중앙당에서 이제 그 반발이 생각보다 거셌던 거죠. 네. 어차피 당원이 있어야 당도 있는 거고 한데 네. 이제 그 당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기찬수 전 병무청장과 경선을 붙였고 그 결과 기사회생하게 되신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김정우 의원도 자기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당원들의 세를 기찬수 쪽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렇겠죠. 갖고 있었을 네. 거지 않습니까? 조직이 탄탄하죠. 네. 이게. 네. 그런데 이게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다면은 그러한 프리미엄을 조금 더 내려놓고 이렇게 평가한 대로 진행이 돼야 저는 조금 더 맞다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뜸 이렇게 경선도 없었는데 바뀌어가지고 타 지역에서는 모르겠지만 경남에서 이렇게 뒤바뀐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기존 발표와 결과가 바뀐 거는 네. 이 김해을이 유일한 것 같고요. 네. 김정호 그 의원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처음 후보자 공모했을 때 네. 본인 단수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그 심사 결과 컷오프가 네. 된 거였고 전략 공천지로 발표가 됐는데 네. 철회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추가 공모를 받았고 그 두 사람이 경선을 붙게 됐고 경선은 그냥 그 당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권리 당원이라고 하는 당비를 내는 네. 당원 여론조사 50% 네. 그리고 일반 시민 50% 해서 그걸 플러스 시켜서 최종 점수를 발표하거든요. 그 과정에 뭐 외부 뭐 어떤 개입이 있었거나 그랬을 가능성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자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징성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숙고를 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바로잡아 네.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게 이거 별개 얘기로 김해을 지역구는 진영이 포함 진짜? 김해갑이 그러니까 그렇죠. 잘못 19대까지는 김해을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우와. 20대부터 김해갑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앞에 여러 기사들을 보면은 김해갑에도 혼용돼 봉화사자가 있는, 아. 김해을에도 들어가 있는 혼용돼 팩트 있어요. 체크를 되게 많이 했네요. 다 편집합시다 근데. 알고 있었던 게 때마침 선배님이 제가 낚시를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말했네. 낚여서 걸려가지고 네. 그럼 오늘 낚시 얘기 나오니까 나중에 끝나고 회 한잔 할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네. 권고드립니다. 아주 멀리서 이렇게 한 테이블에 한 잔씩 이렇게 놔두고 두 테이블 잡아가지고 네. 두 테이블 저희 이렇게 뭐 안 마주보고 응. 한쪽 벽만 보고 먹어도 네. 김정우 후보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는 건 절대 아니고 제가 이분의 굉장히 그 머릿속에 내리에 남는 게 공항갑질. 그 건이 있었던 분인데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역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걸로 아는데 또 지역에서 그분을 살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하니까 물론 그 사람 민하고 당원은 조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제대로 공천을 했다고 한다면은 할 말은 없지만은 할 말은 많지만은 할만한 하안. 넘어갈까요? 네. 자 다음은 미래통합당 가장 피바람이 불었던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고 네. 막 많이 됐습니다.
그 김영호 전 국회 의장이죠. 의장이 네. 그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맡아가지고 굉장히 칼잡이를 했는데 아 목이 다시네요. 아 지금 다들 힘듭니다 지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경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 11명 중에서 5명이 어쨌든 나오고 6명을 붙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뭐 물갈이를 좀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외에 미래통합당 내에서 공천한 거에 대해서 뭐 돌려막기식이다 사천 논란도 있었지만 경남권에 한정을 했을 때 봤을 때는 조금의 그런 인적 쇄신을 했다고는 뭐 제 스스로는 그렇게 조금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막 해가지고 막 했다는 표현 취소.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미래통합당 내에 있던 예비 후보들이 상당수가 나와서 무소속으로 붙으니까 자기 당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표가 쪼개지는 효과를 낳지 않는가. 그럴 수 있겠죠. 네,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여기는 공천 전과 과정보다 공천 후가 더 의문이 들더라고요. 가령 컷오프 돼서 나갔는데 현역 의원 플러스 네, 다른 네. 예비 후보들이 막 뭐 기자회견도 할 것 같고 반발할 것 같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뭐 정치부 기자가 아니니까 현장을 모르고 있으니까 기사로만 접하는데 갑자기 그 반발하시던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선대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네, 갑분선. 아, 갑자기 분위기 선대위. 뭐. 야, 제목 잘 뽑는데요? 그렇죠. 네. 그거 원래 뭐 PK 무소속 연대 이런 얘기도 나왔었지 않았어요 그때? 네 맞아요. 그 네. 컷오프 직후에 네. 그때 김태호, 뭐 홍준표, 네. 김재경, 이주영 이런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선 의원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좀 이건 좀 불합리하다. 어. 홍준표 전 대표는 정말 막천이다 이런 표현을 네. 했고 뭐 무소속 연대를 만드는 게 아니냐 어. 이런 얘기가 나왔고 네. 실제 그 이주영 의원과 그 김재경 네.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간 다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컷오프 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이주영 의원은 그 컷오프 직후에 페이스북 또 평소에 약간 좀 온화한 이런 이미지 네. 있으신데 페북에 굉장히 과격한 표현을 써서 신경을 표현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이가 없다. 좌파 독재 정권 타도를 위해 선두에서 맹렬한 저격수 전사로 투쟁했고 정책 개발 큰 선거 승리에도 심혈을 기울였는데 컷오프 승복할 수 없다. 민주성지 마산의 정신으로 불의한 공천에 맞서 싸우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흔치 않은 그 네, 표현이네요. 아주 격앙된 네. 표현을 써가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무소속으로 나가나 보다. 그러면 최영두 후보가 정말 좀 안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형도 캔두님이 조금 불안해 떠셨겠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총괄 상임 상대 본부장이 되셔서 야. 이제 경남 지역 총선을 이끌게 되셨더라고요. 물 밑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진짜 궁금해요. 뭐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부의장도 했고 5선이고 본래 최다선이죠. 그렇죠. 네. 최다선이고.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국회 부의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국 그 네. 항의하면서 삭발투쟁. 맞습니다. 네. 공천을 염두해두고 이렇게 네. 앞장서서 나섰다 막 그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 네.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백의종군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 뜻을 또 높이 사야겠죠. 네. 제가 이 말할 수 없는 그 말하지 마세요. 네. 이분들이 무소속으로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네. 본인을 지지하면서 힘을 실어줄 당의 사람들이 같이 나와주면은 아니면 뭐 당을 떠나든 아니면 김정우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지지세를 얻든 이런 게 있으면은 오히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또 반발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선거를 하게 되면은 선배님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지역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이 당원들이 다 조직. 따라붙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에서 내가 컷오프 됐는데 내가 반발해서 나섰는데 나를 아무도 안 도와준다 하면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니까 조금 더 고개를 어쩔 수 없구나 숙이자. 조금 있으면은 지선도 있고 그렇죠. 뭐 다른 역할을 뭐 보상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분들이 선대위 들어오면서 한 말은 비록 컷오프 됐지만은 문재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이 대의를 위해서 내가 그 꼴을 달겠지만은
그 통합당의 치트키인 것 같아요. 문재인 타도. 네, 거의 깔때기죠. 뭐 모든 게 네. 이제 거리로 수렴이 되는 느낌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럴 거면은 진작에 약간 뭐 실제로 기자회견까지 하려고 준비까지 했다가 이제 바꿨으면은 그렇죠. 네. 저는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아. 뭐 솔직히 현실 정치에서 네. 대의보다는 네. 죄송합니다. 밥줄이라는 표현을 쓸 뻔했는데 실리. 예, 실리가 굉장히 역시 네. 서로 칭찬해. 우리가 그 조직의 힘을 무시 못한다. 네.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단어 사용의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을까. 거의 바늘과 실가네요. 쌍두마차와 바늘가시. 좋네요. 네. 아 진부해. 이렇게 진보할 수가. 예. 진방이 근데 먹힙니다. 우리는 쇄신이 네. 안 되는구나. 우리는 신입을 뽑아야 뭐 쇄신이 쇄신이 될 텐데. 고인물. 예. 그 거대 양당에서 이렇게 네. 일들이 있었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를 떠나보내지 않았지만은 떠나간 님에 대해서 슬프다. 예. 우리 댓글 줍쇼의 영원한 네. 고정 손님, 어. 예. 직접 부르진 않았지만 저희가 늘 자주 언급하는 그렇죠. 네. 그분.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사람이네요. 그래도 네. 전 대표였고 대선급 주자였던 사람이 도지사였고. 네, 도지사도 했고 그것도 경남 도지사까지 그렇죠. 했는데 네. 아니 시작하기 전부터 경남이냐 대구냐 하다가 밀양으로 가겠다 했다가 갑자기 양산으로 갔다가 했다가 갑자기 이제는 결국 대구로 간. 네. 네, 아무튼 그분은 이제 깃털같이 떠나셨고 갔다. 네. 네. 하지만 언젠가 저희가 꼭 뵐 어.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슬펐어요 좀. 네, 코로나 19 좀 잠잠해지면 한번 갑시다. 한번 만나러. 네. 저희가 이렇게 애착에 네, 많이 방송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시잖아요. 저희 네. 한 번은 만나주겠지. 그분은 저희를 모르겠지만 네. 저희는 그분을 굉장히 그분이 그 빨간 넥타이부터 빨간 반스까지 굉장히 그 빨간색이 본인의 그거에 맞다라는 반스요. 반스. 그러면 소옷. 아무튼 그곳에서도 네. 갔는데 어쨌든 뭐 잘 그 여론조사 네. 지지율도 나오고 지지도가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뭐 박빙이기도 하더라고요. 조사마다 보니까 뭐 언제든 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홍. 갑자기. 좋네요. 네. 네. 훈훈하다. 진짜 부르실 것 같다. 다음에 코로나만 저희 댓글 좀 한번 잠깐 출연해달라고 하지 뭐. 네, 네. 코카콜라하고 한번 조인. 그래. 홍카줍쇼. 좀 터지는데? 카스 부작용 아니에요? 제가 지금 카페인이 굉장히 어, 올라가지고. 무슨- 예. 네.